내가 누군지, 내 브랜드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아무리 잘 알아도 현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브랜드를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알리는 법을 찾아야 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몰 브랜드가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전략적인 방법 말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나를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가치를 전달하기입니다.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만든 향수를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서점에서 나는 냄새를 담은 제품이 아니었어요. 책 읽는 경험을 향으로 확장해보자는 아이디어로 원래는 매장 안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향이었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이 향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향을 어디서 살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쏟아졌고 심지어 조향업체 본사가 있는 호주에 직접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결국 교보문고는 이 향을 정식 상품으로 출시하게 됐고 3주 만에 전량 완판되었어요. 지금은 누적 매출 150억 원의 브랜드로 성장했죠. 사람들은 단순히 디퓨저를 산 게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는 교보문고의 감정을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고객이 스스로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참여한 브랜드를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세 번째로 예상을 뛰어넘는 마케팅을 하세요. 요즘은 기획보다 의외성이 먹힙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지? 하고 멈추게 해야 돼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생각해 볼까요? 런던과 베이글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뉴욕이 베이글의 본고장인데 런던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낯선 조합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게다가 이곳은 단순히 베이글 가게가 아니라 뮤지엄이라는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입구부터 런던의 거리 감성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까지, 그리고 매장 안에 전시된 오브제, 줄 서서 기다리는 경험까지 모두 하나의 공간 컨텐츠로 기획된 거예요. 결국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베이글을 파는 곳이 아니라 베이글이 태어난 새로운 도시 런던을 만든 브랜드가 된 거죠. 사람들은 빵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 속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상을 깨고 세계관을 파는 마케팅이에요. 네 번째로 유명한 컨텐츠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협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통해 내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전략이에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건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산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알려보겠다는 의지, 그게 시장이에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다고 브랜드가 주목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더 큰 힘을 만듭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가진 자원을 다르게 엮어보는 것. 그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관점이 작은 브랜드를 진짜 브랜드답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모든 브랜드가 형편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작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조화와 방향성이에요. 제품이나 글, 사진, 말투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를 신뢰하게 됩니다. 희녹처럼 브랜드의 어조 하나, 글 한 줄까지도 한결같은 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작은 브랜드는 작지 않은 존재감을 갖게 되죠. 희녹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브랜드의 방향이 정해진 건 거창한 회의실이 아니라 아이의 돌잔치 자리였어요. 코로나 시기였던 만큼 손소독제가 답례품으로 준비됐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안에 유해 성분이 잔뜩 들어있었던 거예요. 상품 개발자 출신이었던 대표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성분이 뭘까 하고 찾아 나섰고 결국 제주 편백나무 숲을 관리하는 업체를 만나면서 브랜드의 실마리가 구체화됐습니다. 그 후 일주일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을 내밀었고 그 기획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선물.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세상과 마주할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되었죠. 희녹은 그렇게 제품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만의 방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관점은 거창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돼요. 남들이 놓친 부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작은 브랜드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브랜드를 움직이는 건 자본이 아니라 태도고 전략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방향이 선명한 브랜드는 어떤 광고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브랜딩과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언제나 환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